자, 오늘 123페이지 봅시다. 객관식 문제집을 봐야 되는 필요성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고, 124페이지 봅시다. 객관식 문제집 보는 방법은 따로 있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는 책에 그 책만 올려놓고 보면 돼요. 뭐 문제집 보면서 뭐 또 기본서를 또 찾아보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는 뭐랄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내가 답을 찍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내용을 딱 읽는 순간 나는 이게 O인지 X인지 잘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을 보니까 답은 5번이에요. 5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3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죠? 3번은 O예요. O인데 나는 O인지 X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복습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그 보기 번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원래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검정색 사인펜으로 안 하고 연두색 형광펜으로 사인을 해요. 표시를 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게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요게 뭐, 이걸 뭐 그 자리에서 외우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할 때 한 가지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니까 뭐 4번도 알겠고, 5번을 봐요. 5번을 보는데, 이거 정답이 5번이잖아요. 이거 5번 내용은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인데, 요것도 내가 몰라. 이게 O인지 X인지. 그럼 복습을 해야 돼요. 나중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5번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5번 보기에다가 표시를 하면 안 돼요. 5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산, 자금, 인력 부분의 부당 내부 거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게 틀린 내용이니까 뭐 규제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 5번 기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그럼 나중에 이 표시된 그 5번 지문을 읽어 나가는데 그걸 갖고 이제 복습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틀린 내용이란 말이죠. 틀린 내용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는 내용을 읽어야지. 이거에 대한 많은 내용은 해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당 내부 거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놓을 수 있다. 뭐 제가 이제 외워야 할 내용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 문제를 복습할 때는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고 3번 지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뭐 시행령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 지문 읽고 그 다음에 해설에 있는 한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책으로 치면은 뭐 한 3분의 2페이지에 차지하는 이 내용, 이 많은 활자들 중에서 딱 2문장만 읽으면은 이 내용의 복습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습이 아주 빨라져요. 아주 빨라지고, 쓸데없는 걸 안 보기 때문에 훨씬 집중해서 복습이 되고, 복습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은 뭐 500페이지 문제집을 복습해도 뭐 사실은 하루도 안 걸려요. 몇 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내가 봐야 하는 문장이 몇 개가 안 돼요. 그죠? 한 페이지에 문장 몇 개가 안 돼요. 시간 종목 그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34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문제집 중에는 이제 OX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 책은 이제 황남기 강사 이거 헌법의 핵심 체크인데 요거는 이제 그 책은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답이 있어요. 요거는 오른쪽만 제가 스캔한 건데 뭐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뭐 X, 그러니까 왼쪽에 18번 지문이 이제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해설이 나와 있죠.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내용을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때는 제가 뭐 문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게 아니라 그냥 내용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사인펜으로 그었어요.
표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인펜으로 긋게 되면, 그러니까 색연필로 긋게 되면 자기가 그 복습을 해야 될 부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위가 딱 정해져요. 그죠? 만약에 이거 20번 문제 봅시다. 뭐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 제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 두 문장이 있는데 요 20번의 해설 중에서 내가 그 외울 거는 앞 문장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표시를 20번 그 문제 번호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쳤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장까지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복습할 때. 볼 필요 없는 문장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피하려고 제가 복습할 부분만 그러니까 뭐랄까 범위를 딱 잘라서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그 문장에만 이렇게 이제 밑줄을 끈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복습할 거 표시할 때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그 하시면 좋아요. 자, 128페이지 봅시다. 자, 복습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처음 그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는 이제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해 가면서 이제 모르는 것만 그렇게 표시를 해요. 쭉. 뭐 한 이틀이고 3일이고 표시한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다른 과목에 다른 공부들을 하는 거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책을 놓고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객관식 문제지만 이제 그 책상에 올려놓고 그 뭐랄까 그 표시된 부분, 표시된 그 문장들만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들 읽어가고 그냥 읽는 거에 그치지 말고 외워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외우는 거는 굳이 암기장을 안 써도 될 거예요. 이 객관식 문제 외우는 거는 그러니까 외울 거를 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다 선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암기장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썼듯이 뭐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근데 이렇게 이제 표시하다 보면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변호사님 저는 표시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책 내용 중에 절반을 다 표시하게 돼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아는 내용이 별로 없고 잘 안 해오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집 보면 다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표시하면은 뭐 70% 80% 표시하니까 무의미해요. 뭐랄까 그럴 때는 표시하는 걸 멈추고 다시 외우세요. 기본서를 그 암기장을 써갖고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시 그 객관식을 보세요. 한 절반 정도까지 표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70% 넘어간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공부할 때 그러면 그 시험에 몇 달 남겨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 그 맞출까 틀릴까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나는데 막상 시험 때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불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못하고 그냥 다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정말 딱 세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전혀 모른다. 그 다음에 헷갈린다. 시험 때 헷갈릴 수도 있다. 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중간하면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 빼놓고 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O인지 X인지 내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넘어가고, 이거 내가 좀 자신 없다. 뭐 지금은 어떻게 해서 맞췄는데 시험 때는 뭐 헷갈릴 확률이 한 30% 된다. 뭐 그러면은 그럼 표시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내가 분명하게 이건 O라는 걸 알겠다. 그거는 절대 복습하지 마세요. 그건 복습할 필요 없고, 그거는 시험 때 분명히 기억나요. 알겠죠?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제 이거 분명히 내가 아는 거다. 그렇게 해서 빼놓고 넘어가는데 막상 시험 때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헷갈리거나. 있죠, 분명히. 근데 그 확률은 한 1%, 2%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다 떠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1%, 2% 때문에 문제집을 다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세요. 130페이지. 그럼 객관식 문제집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권 혹은 두 권 이 정도에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소화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모르는 부분만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복습을 해서 모르는 부분을 싹 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소화하는 방법인데, 소화를 해야 되는데, 뭐 공무원 시험에 보면은 기본 교재 자체 문제가 딸려 있는 게 있어요. 뭐 책이 한 1000페이지면은 한 400페이지분은 이제 요약 내용이고, 한 600페이지는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 혹은 예상문제, 이런 게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이 보는 거는 이제 기본 교재로 보는 거지, 객관식 문제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객관식 문제집은 일단 무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은 따로 사세요. 따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가장 많이 보는 거, 그걸 따로 사서 볼 것이지,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집을, 그러니까 문제를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사실 1차 칠 때 이제 헌법 기본 교재를 이제 김학선 교수님이 쓴 요약서를 봤는데, 그게 이제 한 50페이지 내용 나오고, 한 100페이지 문제 나오고, 또 50페이지 내용 나오고, 100페이지 문제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약 내용은 이제 기본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문제는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보고, 헌법 객관식은 이제 따로 사서 받고. 131페이지. 그러면 뭐 기출문제도 풀지 말아라, 뭐 객관식도 풀지 말아라. 그럼 뭐 문제 푸는 감을, 그러니까 문제를 전혀 안 풀면 문제 푸는 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 문제 푸는 감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혹은 뭐 하여튼 자기가 적절히 결정을 하는데, 자기 안 풀어본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풀 세트로 뭐 40문제씩 이렇게 구해서 연습사만 풀어보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뭐 정해진 시험 시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 푸는 감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는 좀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아예 하는 김에 OMR 답안지도 구해갖고, 그래서 딱 놓고 컴퓨터성 펜으로 답안지에 마킹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답안지는 학원 가면 이렇게 제대로 된 OMR 답안지가 있는데, 그거 많이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 사서 복사해서 쓰면 돼요. 어차피 컴퓨터 채점할 거 아니니까. 그 방법 생각보다 괜찮아요. OMR 답안지 구해서 하는 거는. 자, 137페이지 학원 강의. 이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원 강의를 듣는 목적은 이제 이해를 좀 돕는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찍어준다. 근데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가려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빼놓을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뭐 어디가 중요한지 이거를 학원 강의를 통해서 들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해에 관한 측면인데, 학원 강의를 들으면은 이해가 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체력 소모가 많고 시간 소모가 많아요. 뭐 기본 강의 어떤 거는 뭐 2달, 3달이 걸려요. 그래서 득실을 따져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학원 강의는 많이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강의 들을 시간에 혼자 책을 보고 나름대로 이해를 해도 꽤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꼭 학원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에 혼자 열심히 한번 책을 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암기까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학원 강의를 듣는다 꼭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걸 잊지 마세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논술형 시험이다, 주관식 시험이다, 2차 시험이다. 그럴 경우는 학원 강의가 필수예요. 저도 2차 시험 때는 학원 강의를 과목별로 한 2개 정도씩 들었어요. 2차 공부는 찍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나오고, 사실 뭐 과목별로 뭐 몇 문제 안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것만 낼 수밖에 없거든요. 책이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불과 뭐 서너 문제, 서너 가지 논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걸 모르면은 나머지를 다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관식 시험은 그래요. 가장 학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뭐 그 대법원 전업파, 그러니까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뭐 아주 첨예한 판례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법률의 뭐 기본적인 이론들,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2차에서 나오고, 뭐 행시나 뭐 아니면 그 경찰 간부 시험에 그 논술형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험이든지 그 논술형 시험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찍어서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그 여러분은 찍을 능력이 없어요. 그 뭐랄까, 뭐 고시 잡지 이런 데서 찍어주기도 하는데 그거 크게 별로 도움 안 되고, 저도 이상한데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그 학원 강사들이 실강에서 찍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그거 이외에는 별로 믿을 게 없어요. 그 강사가 어디 뭐 이렇게 최근에 뭐 고시 잡지에 발표한 예상 문제 50선 이런 걸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꼭 실강에서 찍어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강사님들 중에는 또 그 2차 강의라면서 안 찍어주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몰라요. 찍어주는 강사인지 안 찍어주는 강사인지. 예,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 안 찍어주면 다시 들어야 돼요. 찍어주는 분 강의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찍어주는 강의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게 특 A급이고, 어느 게 A급, B급, C급, 어느 거는 뭐 브리타, 어떤 거는 출제가 안 되는지,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는 그 강사님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원래, 2차 과목 7개인데, 한 과목씩만 들려고 했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안 찍어줘요. 어떤 강사님은. 그럼 이제 다시 또 다른 강사님을 또 듣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 2차 강의는, 그러니까 논술형 시험 강의는 그 예상 문제를 찍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뭐 이론 설명 같은 거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근데 강의 들을 시간이 없다. 예를 들면은 동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뭐 불과 공부 시간이 4달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강의 듣기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해생들 책을 빌려서 그 사람들이 표시한 거를 베끼세요. 그 사람들은 책에다가 다 표시를 해뒀을 거예요. 논점별로. 뭐가 A급이고, 뭐가 B급이고, 뭐가 특 A급인지. 그럼 책을 빌려서 자기 책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저도 공부할 때, 뭐 이 생각은 못 했었는데, 요새 이제 사실 1차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불과 한 3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동차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학원 강의는 체력 소모가 진짜 커요. 보통 고시학원은 3시간 반 정도가 한 타임인데 3시간 반 수업을 듣고 나면 거의 탈진해서 그 뒤에 3시간 정도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반 학원 수업 듣고 나면 다른 거는 거의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학원 수업 들을 때 뭐 탱자하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듣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워낙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인데 강사님들 중에는 너무 깊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님들이 꽤 있어요. 꽤.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깊게 가르치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여러 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을 그렇게 깊게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한 과목을 그렇게 깊게 공부하는 사람 치고 붙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부 기간에 여러 과목을 다 골고루 공부를 하려면, 뭐 볼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5과목에, 뭐 과목별로 책이 5권이면 25권의 책을 봐야 되는데, 그걸 뭐 한 1년 정도 봐야 된다. 그런데 뭐 시험 과목 하나만 갖고 그렇게 깊게 파서는, 그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장수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빠지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근데 솔직히 강사님들 중에도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드립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수업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거는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140페이지. 저는 이제 학원 강의를, 그러니까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많이 듣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가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학원 강의가 체질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학원 수업을 듣는 순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강의실에 맨 앞에 앉아갖고 아주 집중 있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듣는데, 그런 분들은 강의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원 수업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효과가 이렇게 뭐 합격도 잘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뭐 100명 중에 뭐 불과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5명 안 되나 싶어요. 근데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은 이제 뭐 도서관에서 뭐 달리 할 게 없으니까. 143페이지. 저한테 상담을 했던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뭐 하여튼 이런 경우가 많죠. 뭐 그때 이제 친구 얘기도 했었고, 1년 내내 그냥 수업만 듣는 거예요. 뭐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강 뭐 무슨 핵심 정리해서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수업을 듣다 보면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뭐 강사님이 아는 게 바로 자기가 아는 거랑 이제 동일시 착각이 되는 거죠. 시험을 쳐보면 택도 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을 다 끊고 그냥 혼자 공부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학원 수업을 그렇게 1년 내에 들으면은 그건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위험하다고 할까? 왜냐하면 혼자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 듣는데 시간으로 다 뺏기고 체력도 다 뺏기고 혼자 외워야 되는데 그 시간과 체력이 확보가 안 돼요. 144페이지. 학원을 다녀서 부는 사람도 있고 또 학원을 많이 다녀서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다닐 것이야 말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학원을 다니는 게 물론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안 다니면 또 불안하고. 근데 학원을 다니면서 또 복습도 잘하고 뭐 이렇게 다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공부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합격을 보장하는 공부방법은 없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원은 많이 안 다니고 혼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이게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요. 자, 147페이지. 전국 모의고사를 이제 뭐 4번에서 6번 정도 이제 다달이 치셔야 될 텐데, 그럼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날짜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뭐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알아요. 내가 어느 날 시험을 칠지. 그러면 전국 모의고사가 있다고 시험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0월 30날 전국 모의고사가 있다. 내 이번에 성적을 최단 끌어올리기 위해서 10월달 한번 치밀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한 달을 이제 잘게 쪼개갖고 이제 여러 과목을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실제 본시험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국 모의고사는 공부 계획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러 과목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과목 중에서 어느 거를 할지 그걸 이제 그때그때 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시다가 모의고사 날짜가 오면 그냥 가서 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 때문에 거기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 계획을 특별히 짤 필요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공부 계획 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루함을 최소로 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러니까 국사 기본서를 외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4일 정도 걸렸는데 4일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세법을 한다. 세법도 또 기본서를 또 외운다. 뭐 그렇게 계획을 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과목은 바뀌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성적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지는 것도 그래요.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계단형으로 떨어져요. 공부를 안 할 수 있죠. 뭐랄까, 그냥
뭐 당구 치고 뭐 경마에 빠지거나 뭐 연애에 빠지거나 이러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수험생들도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딴짓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두세 달 그렇게 놀아도 성적은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진 것도 잘 안 떨어져요. 올라간 것도 잘 안 올라가지만 성적은 계속 비슷하게 나와요. 놀아도. 본인이 좀 희한하게 생각하죠. 아, 내가 노는데 왜 성적이 안 떨어질까? 근데 그러다가 한 서너 달쯤 되면 갑자기 푹 하고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한 상위 한 10%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40%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뭐 10%, 20%, 30%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확 건너뛰어요. 그럼 40%푹 떨어지고 이제 추락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한 서너 달 후에 가서 이게 성적이 떨어졌구나. 이제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하고 이제 노는 거 딱 끊고 이제 죽자사주 공부를 해요. 안 올라가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갖고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다시 또 거기서 한 서너 달 정도 죽자사자 해야 이제 성적 떨어지는 게 멈출 거예요. 알겠죠? 떨어지는 거를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리려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을 믿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꿈쩍 안 할 수도 있고 펜펜 놀아도 성적이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몰아서 확 떨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점수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153페이지. 공부 내용을 너무 넓게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봐야 할 책이 몇 권씩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하시고 자꾸 불안해서 뭐 이 책 저 책 다 사서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보는 기본 교재, 기출문제집, 객관식 요거를 정말 반복해서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교재들에 사실 들어갈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만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 다 외우고 풀어도 다 합격이에요. 알겠어요?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무 기본 교재를 믿지 못하고 자꾸 뭐 이 책 저 책 새로 나온 거 다 찾아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154페이지. 객관식 시험의 공부 범위. 보통 이제 객관식 시험은 이제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그 다음에 뭐 사시 같으면 이제 판례 문제집, 그 다음에 좀 뭐 핵심 체크 같은 거, 그런 이제 간단한 그런 이제 부교재들 있죠, 그런 거.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한 5권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공부할 것들 갖다가. 너무 책을 안 봐도 안 되고 그냥 난 기본 하나만 보겠다. 그것도 좀 안 돼요. 또 뭐 너무 무슨 7권, 8권, 10권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문제들을 많이 사서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은 사실 많이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문제집 뭐 이렇게 한 권이라도 더 사서 소화를 하면 자기가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점점 더 보충을 해가니까 좋긴 한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그렇게 자꾸 책을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책을 하나씩 더 늘려가다가 딱 멈춰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고 가야 돼요.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서에다가 단문집에다가 사례집,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죠. 저도 사시 2차 공부할 때는 자꾸 이제 너무 불안해갖고 그래서 자꾸 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뭐 자꾸 이렇게 이 책 저 책 보고 뭐 그렇게 뭐랄까 뭐 우왕좌왕한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나는 그냥 뭐 기본서에다 단문집 사례 요것만 딱 보겠다. 요것만 다 외우겠다. 우리가 그렇게 컴팩트하게 딱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적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괜히 사시 2차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야 이러면서 뭐 별로 한 10권씩 사놓고 뭐
그래서 이제 단권을 하다 보면 이제 책이 요렇게 얇은 책이 한 700회 되는 책이 2000페이지로 늘어나죠. 단문집을 잘라서 면도칼로 잘라서 다 이제 끼우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시험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0명이 시험을 치는데 그 중에서 뭐 1,000명이 붙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서로 뛰어가는데 내가 앞부분에만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꼭 98점, 99점을 받아야 붙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몇 발짝만 앞서가면 돼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사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가 않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상 시험을 쳐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또 이렇게 방심해도 안 되지만 막상 사람들이라는 게 다 이렇게 많이 헤매고 공부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자기 환경에서 그냥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완벽하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론을 정해놓고 뽑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만 있으면 돼요. 157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이제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기본 교재 있지, 기출 문제집 있지, 객관식 있지, 그 다음에 판례 객관식 있지, 핵심 체크 있지. 이제 5권을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기본 교재 같은 경우는 그 기출 문제를 표시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을 딱 가려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은 정말 딸딸딸딸 외우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긴장을 풀고 외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제가 기본서에 표시하고 있는 버리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정말 책을 꺼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은 그러니까 자기가 복습할 문장만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죠. 그 표시하고 나면 그 책 전체 내용 중에서 자기가 외워야 할 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도 똑같이 공부를 해요. 판례 객관식도 똑같이 공부를 해요. 핵심 체크나 판례 객관식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역시 양이 팍 줄어요.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이제 기본서랑 그런 문제집들인데, 문제집들은 그거 3권 다 복습해도 그냥 몇 시간이면 다 돼요.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할 게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본서만 반복하면 돼요. 근데 기본서도 자기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그죠? 책이 1000페이지인데, 그중에 내가 외운 부분, 못 외운 부분이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외운 부분만 이제 암기장에 적어서 그만 또 집중해서 그만 외우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자기 아는 부분은 복습할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양을 줄여가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기본 교재, 기출 문제, 객관식, 핵심 체크, 판례 객관식 5권인데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면 페이지로 치면 한 5000페이지 될 거예요. 그거를 다 복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000페이지. 그거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효과도 없고. 159페이지.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사실 땡기는 과목이 있어요. 나는 왠지 영어가 좋다. 그래서 자꾸 영어를 하고 싶어지고, 나는 이렇게 경제법이 좋다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자꾸 경제법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자꾸 손에 잡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셔야 돼요. 경제법을 공부할 때 난 자꾸 이렇게 문제집을 자꾸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뭐랄까, 욕구? 그런 거는 다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그거는 가장 취약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과목이 가장 취약한지 정하고 나서, 그러면 그 과목이 어떤 책을 공부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또 해야 되는 딱 책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기본서를 외웠으니까 이번엔 객관식을 정리해야 된다. 그럼 이제 객관식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공부를 하셔야지 땡기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가장 힘들게 하셔야 돼요. 권위가 있는 책이고 민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는 그 책은 꼭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수험생 중에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막 찾아보고 막 또 친구들 또 괴롭히죠. 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뭐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험이라는 게 보통 뭐 5과목, 6과목, 7과목 이렇게 시험 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한 과목 한 과목에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을 늦게 붙어요. 그래서 그냥 찜찜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충돌한다 싶으면 그냥 충돌하는구나.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고 사실 해결 안 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계에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거고 일본 학설들 일본 판례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끼리도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냥 통설판례로 쓰면 되는 거고. 163페이지. 민법에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쓴 책을 보면 정말 꼼꼼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설, 이론, 판례들을 다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와 있는 참고서 중에서는 정말 제일 정리가 방대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학생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변호사님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시험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면 사실은 붙기가 힘들어요. 붙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정말 붙은 게 다행이지.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공부는 너무 깊게,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한 과목을 드립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요령껏 하시고, 대신 시험 공부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시험을 치는 거니까, 뭐랄까, 현명하게,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잘 나오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자, 10분간만 쉬었다 합시다.